화천 커뮤니티 센터가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저학년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고교생을 위한 학습과 방과 후 수업 공간 역할까지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고향사랑 기부금이 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닭강정과 한우 등 답례품도 인기를 끌었는데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2026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강릉이 선정됐습니다. 2026년에는 ITS 강릉 세계총회도 예정돼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지역 특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김상영 특별추진단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저출산 문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죠.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갖가지 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천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주도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화천 커뮤니티 센터가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11월 착공 후 4년 만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는데 사업비 21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오늘 개관되는 화천 커뮤니티 센터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자라게 하는 산실이 되길 바라면서 센터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부터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 공간까지 다양한 연령을 위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1층엔 대형 미끄럼틀을 갖춘 실내 놀이터와 파티룸 등이 조성됐고 2층과 3층엔 돌봄시설과 교육공간, 장난감 대여소 등이 들어섰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학상담실과 스터디 카페 등은 4층에 마련됐습니다. 저희 화천 커뮤니티 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졌고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돌봄 교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저희 화천 어린이 영어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천군은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등 연령별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돌봄 교실은 평일 학교 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식사비 등 일부를 제외한 비용은 화천군이 부담합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학교 옆에 바로 있어서 아이들 영어 수업이나 다른 수업할 수도 있게 동선이 짧아져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전국 최고 이렇게라고 들었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 카페 같은 게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천군은 모든 학생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60억 원을 들여 센터를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사내면에 들어설 예정인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지자체에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이 52억여 원에 달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지자체별 인기 답례품 목록이 공개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속적인 기부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본청과 도내 18개 시군에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모두 52억 9,400만 원입니다. 모금액이 많은 지자체는 속초시가 4억 4,20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강릉시와 평창군, 춘천시와 횡성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의 답례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속초시 답례품 가운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만석 닭강정은 전국 인기 답례품 3위에 올랐습니다. 강릉시가 제공한 답례품 중 1위인 강원 산돈 세트는 전국에서 4번째로 인기가 높았고 횡성군은 답례품 1, 2, 3위 모두를 횡성 한우가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지자체 가운데 모금액 8위에 그쳤던 원주시도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는 등 모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홍보에서 나아가 지역의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고향사랑 기부 제도에 대한 인식 여부가 기부 참여 의사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향심을 기반으로 한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부금 활용 계획은 물론 성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정기부제 고향사랑 사업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사업에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지정기부제 같은 경우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도 조만간에 좀 시행을 하면서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기부자를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송하거나 모금액 사용처를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부자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내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 같은 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부하신 분들 대상으로 영월에 군정 소식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반응도 또 굉장히 좋았고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활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2026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2026년 5월 강릉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강릉시와 대한탁구협회는 지난 26일 부산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이사회에서 2026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강릉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마스터즈 대회는 40세 이상 개인 자격 선수라면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국제 탁구 대회로 11개 종목에 44개의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평균 70개국 4천여 명이 참가하며 대회 기간 선수단과 가족 등 10,000명 이상이 강릉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는 특히 2026년 10월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가 예정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양구군 의원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직 이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말 면사무소 직원과 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종무식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지난달 1일에는 해당 면사무소 신년제례에서 현금 5만 원을 찬조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지역 내 축제장에서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7일 지역 축제장에 전국을 순회하는 야시장 업체 입점을 최소화하고 지역 업체를 통해 우수 먹거리 제공과 착한 가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축제장에 지역 업체가 들어오면 수도, 전기, 가스를 제공하고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메뉴 사진과 중량, 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축제장 내 물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민원 시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속초 방문객이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 제공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 2023년 방문객은 2,492만여 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속초 방문객은 7, 8월 여름 성수기에 21%, 10월 단풍철에 10%가 집중됐고 월 평균 20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문객 중 경기 거주자가 31.8%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 서울 24%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관광 소비액은 약 1,7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가 감소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속초시는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실국별로 주요 현안과 추진 과제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아 3차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별자치 추진단입니다. 김상영 특별자치 추진단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민들의 오랜 바람과 성원 속에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발전을 진화하게 될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법률이
올해 6월 8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위임사항 12건, 조례위임사항 17건을 재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5월 중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은 그간 강원도 발전에 오랜 발전을 저해왔던 규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나 산림, 환경, 군사,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개편,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산지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강원도는 82%에 달하는 면적이 산지입니다. 근데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그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그 지구 내에서는 모든 권한을 도지사님께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간 개발이 어려웠던 대관령 등에 대한 산업 관광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농지 분야인데요. 농업진흥 지역이 과거에 절대 농지라고 불리던 그런 지역들이 사실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께서 많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에 대한 권한도 앞으로는 도지사가 행사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은 이제 3차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3차 개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기업이 찾아오고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미래의 산업 글로벌 도시 기반을 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기업체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세 감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바이오 헬스, 수소산업, 육성 등의 특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 70개 입법과제를 준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후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강원자치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이 강원특별법을 통한 규제 해소가 첫 번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재작년 10월에 전국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강원 기업 호민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과 학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을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해서 기업들과의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총 153개의 기업을 만나 72건의 규제를 발굴하였고 그중 24건의 규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 많은 강점을 발휘를 했는데요. 액화수소 관련 3건의 규제를 일시에 해소함으로써 총 222억 원의 투자 효과를 거둬냈습니다. 적경지역 관련 특례들도 시행이 되게 됩니다.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 군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생산품의 공급식 제공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강원도 발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오색 케이블카 같은 그런 사례는 이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5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역시나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2차 개정 법률이 소기의 성과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보완, 그 관련 정비,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힘과 성원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